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 보면은 어떤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다. 뭐 대선에 저 후보로 뛰겠다라고 출마한 분들은 많은데 전체적으로 최근에 정당으로서 국민의힘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참 국민의힘은 참 걱정이에요. 네, 저기 뭐 보수 정통의 네, 정당 아니에요. 저게 네, 어떻든 산업화도 이뤘던 정당이고 중심에 있었던 정당이고 또 YS가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통합을 한 후에는 어떻든 민주화 세력까지 네. 합해져 있는 범위가 넓어졌죠. 그런 정당이죠. 네, 근데 지금 언제부턴가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됐어요. 국민의힘을 사람들이 조롱하느라고 국민의 집 얘기도 하면서도 예, 그렇게까지 비호할 일은 아니지만 네, 저는 뭐 윤리위원장도 했고요. 또 음, 뭐 비대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생각하면 저는 뭐 당원도 아니고 난 국민의힘 때문에 무슨 뭐 그 흔한 사회에서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아, 사람입니다. 네? 내가 무슨 변화시키려고 노력 많이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좀 뭐 나 개인적으로는 손해를 보셨군요. 고생은 많이 했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손해는 많이 봤지만 비대위원장 하면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습니까? 내가 경실련 제가 만든 사람인데 거기서 영구 제명됐지 뭐 하여간 네, 뭐 네, 좀 개인적인 손해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래도 저는 보수 정당이 건전해야 된다. 바로 서야 예, 된다. 바로 서야 된다. 음, 그리고 새가 양날개로 날아가듯이 이 진보 정당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 보수 정당이 있어야 나라가 바로 된다. 저는 사실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이렇게 그 정체성 같은 게 뭐 비싼 사람은 아, 아니지만 네, 예? 네, 네. 예. 그래도 국민의힘에 대한 그런 의미에서의 애정 같은 게 있는 거고 음, 또 도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고 이제 그래요. 예. 네, 그 국민의힘에 제가 비대위원장 가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탈당을 하더라고요. 음, 국회의장 했던 사람들이 다 탈당해요. 음, 강창희, 네, 김영호, 예, 어? 예, 정의와 같은 분은 그때 막 국회의장 끝났으니까 무소속 들어오지도 않아요. 음, 나는 그때 생각을 무슨 생각? 이명박 대통령도 탈당해요. 어, 네,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이 사람들이 다 당의 덕분으로 국회의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총리도 하고 했던 사람들인데 대통령도 했던 사람인데 탈당을 하는 거예요. 여러 아니 가지 생각이 탈당 드셨겠네요. 밖에 있다도 이 당이 어렵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게 가보는 거 아니에요? 친정이 어렵다면 가보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들이 거기서 다 단물 다 20년, 10년, 20년씩 다 거기서 다 덕을 보고 산 사람들인데 이게 국민의힘이에요. 지도부가. 예?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뭐 옛날 이건 전통적으로 옛날에는 그냥 여당이었기 때문에 뭐 청와대에서 시키는 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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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중앙정보부에서 시키는 대로 음, 생각이 없었던 거죠. 이해관계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죠. 네, 무슨 뭐 거기 조국 근대화에 무슨 이념 박정희 대통령이 이념을 가진 사람이 뭐 있었겠습니까? 뭐 무슨 뭐 그 뭐 일본은 전두환 대통령의 뭐 근대화 뭐 조국 근대화 뭐 그 이념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이해관계로 모여든 사람이죠. 여당이니까. 네, 예?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게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네, 왜 산산조각이 나느냐 이게 자꾸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념적으로 묻힌 정당이 아니라 아,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 모인 정당인 것 같아요. 아, 이 정당이 음, 다 개인 사업자들이야. 네, 아, 그런데 음, 민주당은 너무 재밌어요. 네, 난 민주당도 뭐 별로 좋게 안 보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 네, 꼭 하이제킹 당한 사람들 같아요. 어? 아, 거기는 또 그렇게 보시는 일사불란해. 너무 일사불란하군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총겨누고 있다 저거. 음, 하이제킹 해가지고 네, 납치해가지고 총겨누고 있다. 네, 움직이면 쏘잖아. 네, 죽잖아요. 네, 또 죽는 사람도 몇 명 봤어. 지난 그러니까 총선 때, 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 172석이거든요. 음,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 뭐 학계에 네, 네, 있었던 네, 분들, 뭐 음,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네, 군에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민주당이 하는 일이 비상식적인 일을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을 내더라도 저건 아닌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아, 법률가가 말씀하신 아니라도 헌법재판관 임기 예, 예, 연장 그런 이런 것들 거, 있잖아요. 네, 예? 아닌데 음, 저게
그다음에 뭐 이재명 대표가 기업 중심의 무슨 뭐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네. 노란봉투법, 뭐 52시간 뭐 이거. 그러면 누가 아니 대표님 옛날에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네. 한 놈이라도 그래야 되는 거야? 한 사람이라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음. 저거 납치당했구나. 음. 누가 총 들고 있구나. 거긴 또 총 들고 총 맞은 놈도 몇 있지 지난번에 총선 때. 그러니까 비명계에서 목소리를 내도 그렇게 용기 있는 힘 있는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목소리 내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음. 최소도 밖으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내부적으로 네, 모르는데. 네. 근데 여기다가 스톡홀름 신드롬까지 생겼어. 스톡홀름 신드롬. 그래서 뭐 일사불란하게 무슨 뭐 지금 뭐 이재명 대표를 뭐 추대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라는 거 아니야 지금 말이지.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 네. 예? 코딱지도 떼주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스톡홀름 신드롬도 생겼어요 보니까. 아하. 이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는 여당도 저렇지. 야당도 저렇지. 여당은 이해관계로 뭉친 개인 사업자 일종의 정당 성격이고. 그래서 꼭 내가 이걸 표현 이상하지만 여러 훔치고 있다가 네. 어려운 일 있으면은 지들이 나서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고 비대위원장 데려오는 것도 있어요. 외부에서 외부에서 비대위원장. 네? 그게 또 아주 잘못된 고질적인 호질적인. 내가 그래서 비대위원장 끝나면서 내가 얘기했어요. 음, 여러분 이게 내가 마지막 비대위원장이었으면 좋겠다. 네. 당신들 문제를 당신들이 해결해야지. 왜 밖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엉뚱한 사람들 데려다가 병신 만들어 또 내보내냐. 그 비대위원장 갔다가 제대로 된 사람 없어요. 대선 후보도 약간 그런 맥락에서 괴가 같다고 대선 보시는군요. 후보도 그런 맥락에서 윤석열 사실은 전 예, 대통령 들여올 때나 지금 15명이 나왔는데 좋죠. 그리고 뭐 그 또 뭐 15명 보면 한두 명만 빼놓고는 다 뭐 이재명 대표보다 못한 사람들이 없어요 거기 다. 예? 네, 네. 한두 명만 빼놓고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훌륭한 거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불행과 비극은 지금 양당이 이런 말하자면 이게 결국은 정치라는 게 이제 의회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정치 개혁 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뭐 당규 고치고 무슨 당 전문 고치고 그래가지고 개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저도 비대위원장이었지만은 당규가 당 전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당원이 어떻게 되는지 잘 또 모르겠어요. 훌륭하게 잘 돼 있을 잘 거예요, 돼 아마. 있죠. 잘 돼 있지. 예. 그거 문제 아니에요. 네. 결국은 정치 개혁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 공천을 통한 특별히 국회의원들을 바르게 하는 것이 그 개혁하는 것이 공천 개혁을 통해서 의회를 바르게 하는 것이 그게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은 저는 애증 관계가 있고 참 어떤 때는 좀 왜 저러는가 믿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타깝기도 하고 뭐 가슴 시리기도 하고 네. 뭐 그래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아. 저 정당 잘 돼야 됩니다. 네. 그래야 우리 나라가 잘 돼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예. 두 날개로 날아야 예, 제대로 날 수 그렇습니다. 있으니까요. 네, 그런 맥락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그 한덕수 권한대행 뭐 추대론 이런 맥락도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 맥락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건 조금 전 다르게 봐요. 지금 현 상황이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 3년 집권의 이 정치 네, 내지는 국가 정책이 상당히 그 실종됐다고 그럴까? 많이 어쨌든 중심 없이 흔들리는. 중심 없이 흔들리고 이제 네, 그래 봤거든요. 그런데 뭐 세계 정세는 급변하고 있잖아요. 네. 특별히 저 트럼프가 음, 관세 정책을 펼치고 뭐 어떻게 될는지 모르잖아요. 네, 네. 다들 뭐 전전긍긍하고 저 사람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생각이. 예?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네, 예?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안보 문제도 사실은 미군 철수 문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아직도 걸려 있거든요. 네, 네. 또 우리나라는 뭐 당 통상 그 뭐 해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또 예.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 그 새로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 언제 미국과 일어나잖아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네. 나라인 것 같아요. 네. 경제적으로든지 뭐 외교적으로든지 안보도 그렇고 음, 언제 저게 그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이 문제를 통상 문제를 이런 거를 정상화할 거냐.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해요. 국가의 지속성의 문제, 네. 현안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는 너무 정치 과잉이에요. 그 국회 대통령이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책과 정치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정치 과잉이에요. 음, 그래서 나는 과도기적으로 한덕수 총리 같은 분이 과도기적으로 한번 정권을 맡아보면 어떨까. 그럼 아. 연속성이 있을 거로 생각해. 아하.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의 어허. 연속성 네. 내지는 또 이분이 또 하필이면은 외교 전문가고 또 통상 전문가고 통상경제 전문가. 예 통상 경제 전문가고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 뭐 네, 서민들 못 살겠다고 난리예요. 안팎에서 죽어나는 거죠. 예, 지금. 예. 그 어느 통계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90% 아니 50%가 자살을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하루에 39명이에요, 40명이에요. 뭐 세계 1위죠. 세계 1위예요. 네. 근데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2등인데 17명이래요. 그러니까 1등하고 2등하고도 차이가 엄청나는 거예요. 이게 살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무슨 뭐 정치인들은 뭐 먹고 살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빨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빨리 이 정부가 안정이 돼가지고 서민 대책을 하고 경제 대책을 하고 그 중요한 것 그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우리 경제에 중요한 거는 통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또 이분이 또 5년 하겠다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네. 한 3년만 네. 응? 아까 혹시 뭐, 말씀하신 대로 딱 로드맵 내걸고 3년만 하고 정말로 이제 또 정치적인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욕심이 없을 거 아닙니까? 개헌하고 개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한 3년만 한다 그러면 지금 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도 나쁠 거 없어요. 3년만 기다리면 되지 뭐. 예? 예. 또 이재명 대표도 한 3년 기다리면 뭐 나이도 아직 괜찮고 지금 뭐 국민의힘 나온 사람들도 뭐 김문수 후보 빼고는 다 괜찮은 사람들이 나이가 김문수 후보도 괜찮아요. 3년 후 괜찮아요. 네. 좀 더 준비하고 뭐 이렇게 했다가 일종의 과도기 정부 예, 성격으로서 지금 이 과도기 정부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뭐 제 뜻대로 되겠습니까마는 또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저 움직임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목사님은 뭐 이 정권 이런 차원을 떠나서 국가적인 국정의 연속성이나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안팎의 상황을 볼 때 네. 조금 그런 안정형 인물이 한 3년 하는 것도 좋다고 괜찮지 생각하는 않느냐. 거예요. 아. 뭐 다행스럽게 한덕수 총리가 미국하고 좀 이렇게 친미 주미 대사도 그래서 또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네. 뭐 영어도 잘한다는 거예요. 뷰티풀 잉글리시라는 거 아니에요? 하버드 나왔으니까요. 트럼프가 뷰티풀 잉글리시라고 그랬다는 거 예,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지 간에 네. 이 과도기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데 좋다. 음.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건 뭐 정치적인 그런 그 계산이긴 하지만 이분이 전북분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전주. 예, 예. 전주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분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다 그러면 나는 지역 통합을 위해서도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아. 예. 지금 뭐 한덕수 총리가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예, 예, 예. 이미 오늘 낼때 그렇죠. 시간상 뭐 어렵다고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냥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5월 3일 날 국민의힘의 경선이 끝납니다. 후보가 네. 결정되겠죠. 네, 네, 네. 예, 그리고 5월 4일이 공직자가 사표를 내는 마지막 날인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타이밍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어허. 예? 네, 4일 날 예, 사퇴해서 사퇴해서 무소속 무소속 출마를 하고 그때 여론을 좀 봐야 되겠죠. 예, 예.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국민들의 뭐 이렇게 부름이 있는지 예? 윤석열 대통령 국민들이 불러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국민들의 부름이 있는지 좀 봐야 되겠죠. 한 20일 동안 지켜봐야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정말 그런 부름이 있다고 그러면 네. 이제 그때는 저는 국민의힘 후보와 경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일 후보 예, 경선을 예. 통해서 근데 뭐 한덕수 총리는 그거는 밖에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정치를 안 해봤지만은 그냥 뭐 이 정부에서 국민의힘 정부에서 총리를 3년을 했던 분이니까 출범부터 뭐 예, 지금까지 뭐 계속 그러니까 뭐 한 밖에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이분이 어떻든 그것도 장점이죠. 행정가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도 총리를 했던 분인데 예?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분이고 또 행정가하고 전문가잖아요. 네, 네. 이제 우리나라도 한번 대통령을 정치인이 아닌 전문가를 한번 좀 모셔봤으면 좋긴 하겠어요. 임명진 목사님 모시고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